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내년 금리 인상 전망에 은행주 일제히 강세입니다. 조 바이든 후보의 대통령 당선과 또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금융주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에 대한 희소식 이후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전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0.82%에서 0.96%로 뛰었습니다. 지난 3월 1차 팬데믹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한 건데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백신 호재에 따른 채권 시장의 극적인 움직임이 지속된다면 은행들의 대출 수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조 바이든이 대규모 재정 확대를 위해서 국채 발행을 늘린다면 미국 국채 금리뿐만 아니라 한국 국채 금리까지 동반 상승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에 국내 은행들의 실적에는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최근 초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은행들의 이자 수익이 줄어들었지만 금리가 상승세를 탈 경우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일부 증권사에서도 은행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은행주가 초과 하락세가 3년째 지속 중인 상황에서 기술적으로도 주가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기대감은 오늘 은행주, 금융주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KTB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 모두 7에서 8%대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오늘은 은행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요일입니다. 최병훈 전문가님, 이광무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은행주들 사실 연말 배당 시즌이 다가오면서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번 달 내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대감들 또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까지 실리면서 힘이 더 강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에 대한 이야기 오늘 1시간 동안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궁금하신 종목과 있다면 또 잠시 후에 또 종목 진단 시간도 이어지기 때문에 궁금하신 종목과 함께 매수가 비중 계속해서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고요.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인스톡 본격적으로 빠르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이자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도 시장에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화이자 관련주들뿐만이 아니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함께 올라왔는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또 은행주들도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최병훈 전문가님, 은행주들 오늘도 좀 많이 올라왔고요. 네. 사실 은행주의 상승이 오늘뿐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최근의 흐름이 괜찮았는데 최근의 은행주들의 상승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은행주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은행주가 오를 때는 경기가 저점 찍고 반등할 때부터 시작해서 같이 저점 찍고 반등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네. 경기가 고점이 하면 그것도 은행주 같이 고점이에요. 그래서 은행주를 대다수 분들은 이제 배당 때문에 올라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것도 있긴 있어요. 배당 매력은. 그런데 주로 경기하고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은행주를 생각할 때 경기와 동행한다고 생각하니까 은행주로 맞추려면 경기 흐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은행주가 이제 KB금융 같은 것도 뭐 3만에서 막 6만 가고 이럴 때 100% 올라갈 때는 쭉 2년 동안 경기가 쭉 회복되고 갈 때가 가거든요. 그다음 경기가 안 좋을 때 안 가고. 그래서 그렇게 또 물론 지금 현재는 배당 매력과 가격 메리트도 많이 있는 상태고요. 중소형주는 많이 올라간 이런 건 안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배당 매력이라는 것은 이제 이 은행주가 예를 들어서 우리 IMF 때 이제 우리 은행들도 망했잖아요. 네. 망하고 났을 때 그때 외국인들이 돈을 투자를 하고 우리가 이제 구조조정하면서 외국인들이 은행 지분을 거의 50% 이상을 다 갖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98년도 이렇게 97년도니까 그 20년 이후 20년 동안 이 은행주가 배당을 몇 프로 한 6, 7%를 거의 배당을 받고 예를 하나은행 같으면 10%도 넘고요. 그래서 20년 동안 배당만 받은 거 보니까 외국인들은 IMF 때 들어왔던 그 투자 금액을 다 받고도 지금 65%를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KB금융 우리나라 거라고 생각하지만 65%가 외국인이 갖고 있고요. 하나금융주도 거의 65%를 외국인이 갖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우리은행이라 이런 것은 거의 별로 없고요. 기업은행은 10%대.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나라 대형은행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 매력과 이 가격 매력도 현재 작용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그냥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이제 단기 목표가 올라왔다가 다시 조정받고 이번에 좀 길게 보더라도 단기 목표가가 올라온 상태인데
그러면 여기서 추가 상승 여력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네. 보면 단기적 5%밖에 없거든요. 근데 단기적으로 길게 보면 한 20%를 볼 수 있어요. 어. 경기 회복된다면. 그럼 네. 경기가 지연된다면 여기서 한 5% 정도 올라갔다가 다시 조정 받을 거예요. 그럼 조정하고 났을 때 눌림목 줄 때 그때 사게 되면 20-30%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네, 네. 리스크가 적은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제가 이 차트를 이렇게 봤더니 그림에서 보면 코스피 대비 은행주 초과 수익률과 시장 금리 비교표가 있는데요. 이제 실선 금정색 실선은 10년물 국고채거든요. 국고채가 사실은 8월부터 우상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점 찍고 우상했다가 다시 9월달에 고점 갔다 다시 내려가다 지금 다시 위에 놓여 있고요. 그럼 국고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은행 초과 수익률은 보니까 이제 9월부터 이제 저가 찍고 초과 수익률이 발생됩니다. 자,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을 때 보니까 은행의 전체적인 좋거든요. 그래서 네. 금리 상승이 은행의 초과 수익을 이어주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생각을 상승에 대한 생각 우리는 갖고 살아야 된다 앞으로 지금부터. 네. 그래서 그런 생각하면서 오늘 잘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은행주가 상승하면서 그에 대한 좀 이유를 좀 들어봤는데요. 은행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채팅창에서도 오답노트님은 하나금융지주 배당 보고 들어갔다라고 하셨고 쫄보님께서는 금융주 이제 탈출하려고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돌멩이님이 은행 너무 많이 먹다가 배탈 나는 거 아니냐라는 위트 있는 댓글까지 올려주셨는데 계속해서 1시간 동안 이야기 나누면서 은행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또 대응 방법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광모 전문가님께서는 최근에 은행주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외국인들이 잘 사주고 있습니다.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이 주요 기업들이 모두 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좋아요. 일단 외국인들은 왜 들어오냐면은 연말에 가까워져서 배당에 네.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은행주들의 수익도 상당히 실적 호조였습니다. 때문에 이제 배당을 기대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경기에 가장 이제 또 직결해서 움직이는 종목인데 사실 10월 달에 지수는 부진했지만은 경기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낙관적이었거든요. 10월 달에 나온 경기 지표들이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제조 지수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선행할 수 있는 지표들에 대해서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네. 그 흐름들이 은행주에 좀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되고요. 일단은 수급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 대선이 마치고 난 다음에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금융시장에 대한 자금 유입, 또 시장에 또 여러 가지 자금이 좀 풀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은행주들 또 경기 기대감으로 또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또 가장 많이 또 담고 있는 꾸준히 참여하고 있는 은행주들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이야기 드려보고 싶고요. 네. 다만 이제 지금 이제 은행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그 기대 수익이 좀 크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높이가 아니라 지금은 방향성을 가지고 은행주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기대감이 이제 연말에 배당락에 대한 기대감이기 때문에 사실 시간적으로 크진 않습니다. 은행주들이라는 거는 오늘 크게 올랐지만 네. 그 탄력적인 부분들 지금은 이 증시의 움직임들 봤을 때 어제 같은 경우에 조선주도 엄청 강했잖아요. 네. 그런 것들 본다라면 조금 더 탄력적인 종목군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더 키워가시죠. 네. 이미 보유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제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수익이라든지 다양한 접근 방법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다양한 기대감으로 은행주들이 그래도 최근에 계속 올라오고 있고 오늘 특히나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주 사실 올해 내내 좀 약세였잖아요. 이번에는 과연 저평가 기조를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은행 산업이 구조적으로 성장이 불투명합니다. 즉 저금리 시대죠. 이제 1% 시대이기 때문에 운용할 데가 없거든요. 은행은 많은 돈을 빌려와서 수신을 해서 그것을 대출해 준다든지 아니면 뭐 채권이나 다른 어떤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네. 이 저금리 기조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경기가 확실히 뭐 크게 성장한다면 다시 금리가 많이 몇 프로까지 3% 이렇게 올라가겠지만 1% 시대는 계속 우리가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산업의 구조적 성장은 불투명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은행이 구조적으로 이렇게 이제 성장 불투명하다는 것은 경기가 구조적으로 성장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잠깐은 회복할 수 있지만 그게 지속적으로
경기가 꾸준히 내년에 3% 이상 성장하면 그 다음 또 3% 성장하고 또 3% 이렇게 성장을 못하고 잠깐 성장했다 또 다시 못 가는 이렇게 장기 침체가 계속 이어져 있는 구조고요. 그다음에 네. 이런 이제 저금리 기조 변화의 어떤 이제 환경 변화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고 그래서 금융 환경은 앞으로 10년 동안도 특별하게 기조가 변할 수가 없다. 그러면 기조가 변하려면 금융 환경에 이제 운용 1% 금리 시대가 아니라 뭐 3% 이렇게 가려면 네. 완전히 경기를 살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세계 석학가뿐만 아니라 세계의 뭐 지도자들도 경기를 확실히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과거의 꿀뚝 산업을 가지고 회복하면 가장 빠른데 우리도 해봤고요. 4대 강부터 별거 다 해봐도 경기가 안 살아났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 트럼프가 와서 인프라를 엄청나게 한다 그랬는데도 잘 안 됐거든요. 네. 그게 미국도 인프라 때문에 주가 이런 게 올라간 게 다우지수 뭘로 올라갔잖아요. 나스닥에 기술주가 올라갔거든요. 기술주는 계속 성장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기술주가 성장하면서 구조적으로 어떤 경기가 성장할 수 없는 구조가 됐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은행 관련된 국내 은행 업종 PER 추이를 한번 그림을 봤더니 네. 왼쪽 제일 위에입니다. 빨간색 이게 PER 지수인데 차트. 11년도 11월 달 정도 11도 고점이고 4월이 그다음 끝없이 내려갔다 다시 13, 14년도 좋아졌다 또 끝없이 내려갔거든요. 바로 2011년도 4월 11일에 경기가 고점이기 때문에 4월까지 주가가 고점했다 계속 빠졌다가요. 13, 14년도 잠깐 반등했을 때 이때 좋았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경기가 안 좋다가 지금 20년도 폭락했다가 연초에 이제 다시 올라오거든요. 이건 기술적 반등이라는 거죠. PER 4.7배 여전히 이제 그 역사적 거점 저가예요, 그죠? 그러면 PER 뭐 5배도 안 되고 아니면 PBR이 0.4배, 6배 이렇게 되면 저평가라고 접근하게 되면 구조적 성장을 못한 상태에서 저평가를 보면 안 되고 말 그대로 지금은 PBR을 보면 지금 0.4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가 은행이 망하면 내가 투자한 거에 2.5배를 줍니다. 0.4배면. 그런데도 지금보다 적정 주가를 내가 여러 개 봤을 때 PBR 그죠? 0.4배가 0.48배 정도. 그러면 지금 0.4배니까 20% 정도 상승 여력이 있거든요. 그 정도고요. PBR은 4.7배는 요즘 이제 PER이 5배 이하는 많아요. 구조적 성장 못하는 것은 영업이익이 많이 나와도 실제로 5배 정도 PER을 주고 있는 상태고 은행주도 마찬가지.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항상 기술적으로 매매를 할 생각을 좀 해야 되고 경기를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광무 전문가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일단 은행주들이 그동안에 이 저금리 상태에서 악재로 인해서 그동안 못 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환율에 대한 변동에 대해서 취약하다 보니까 또 주가가 못 가기도 했었는데 네. 이제 그 전망이 좀 바뀌게 되면 은행주는 이제 새로운 이제 악재가 모멘텀이 되겠죠. 근데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은 지금은 저금리에 동결을 했지만 내년쯤에는 금리를 인상시킬 수도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은행주가 네. 그럼 그 내용들이 리스크가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 때문에 은행주에 대한 평가가 지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 내용들은 지금 우리나라 지주사 외국인 선택 때문에 보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금융주들이 강합니다. 맞아요. 예, 미국에서도 금융주가 강해요. 네. 미국에서는 왜 이렇게 강할까요? 경기에 대한 회복 기대감, 음. 경기 개선 기대감 때문에 금융주들을 지금 최근에 좀 평가를 하고 있죠. 네.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연말까지 좀 이어질 것이다. 앞에서도 외국인의 수급이 있고 배당락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은행주에 대한 기조가 긍정적이다라고 네. 기침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요. 살려줘요님이 목부터 좀 개선하셔야겠어요라고 말씀도 하셨는데 요새 계속 목이 안 좋으셔가지고 더 막 말을 시키고 싶은데 죄송하기도 하고 오늘은 최병훈 전문가님과 더 이야기를 많이 나눠볼까요? 자 이제 은행주들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사실 근데 이번 달부터 올라오기 시작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배당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 아닐까 네. 싶거든요. 이 배당 메리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은행주들? 배당 때문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내가 이제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 네, 이거 아닙니다. 아니라고. 틀린 얘기예요. 왜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배당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가 아니 네. 제가 아까 그래 경기 회복 받았지 회복, 그것 그쵸?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배당을 위해서 이거 주식 사거든요. 그럼 한번 차트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대표적인 KB금융 외국 65% 갖고 있는 네. 제가 동그라미로 그려놨거든요. 배당이 주 목적이라면 12월 달이나 12월 달 주가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2014년도 12월에 여기 있고요. 안 갔죠, 그죠? 그다음 2014년도 12월에 여기 있어요. 오히려 2015년도 12월에 더 빠져버렸어요. 12월에. 그럼 배당을 받는데 왜 팔아요, 그죠? 네. 그런데 여기 보면 2016년 12월에는 올라갔고 있죠. 그리고 2017년 올라. 이것은 이때 당시 올라갔던 것은 10년부터 제가 10년 본부터 이것은 경기가 좋아. 17년 경기 좋았거든요. 그래서 경기 바닥에서 올라간 거예요. 그 끝없이 배당 경기 안 좀 배당이 먹고 내려갑니다. 지금은 경기가 밑에서 이제 내년 회복한다니까 왼쪽 2017년처럼 지금 내년 올라가니까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그 배당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 경기 때문에 올라간다. 그래도 뭐 일반인들은 올해는 초보자가 많으니까 은행주 배당 모멘텀이 현재는 반영 중이다. 이렇게 이해도 되긴 됩니다. 자, 네. 그러고 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네. 자, 그러면 과연 배당을 얼마를 줄까? 그렇죠. 그죠? 그게 중요하죠. 그죠? 네. 그러면 지금 KB금융을 봤습니다. 그럼 KB금융 배당을 보려면 이런 HTS 편람이 있습니다. 편람에 열어보면 투자 지표라고 있거든요. 이 투자 지표 열어보면 여기 보면 DPS 주당 배당금을 DPS라고 하거든요. EPS는 주당 이익이고요. 주당 배당금 DPS. DPS가 KB금융은 작년 2,210원 줬어요. 아 그러면 22,000이면 2,200원 주면 10%잖아요. 그러면 44,000이면 2,200원 주면 5%예요, 그죠? 5% 정도 안 되죠, 그죠? 그러면 한 5% 정도 주는구나. 2,000원 주니까 4만 원 정도면 그렇다. 지금 47,000 하는데 그래서 5% 내외를 주는데요. 또 종목마다 좀 다른데 과거에는 은행주가 만약에 우리금융이라든지 이런 것은 배당을 막 7, 8% 이렇게 주거든요. 그런데 배당 때문에 몇 년을 그거 7, 8% 먹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가가 반타작 됐어요. 얼마 전 그죠? 그러면 4년 동안 7%씩 먹다가 주가를 반타작 돼가지고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배당만 보면 안 되고 항상 이렇게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외국인 지분이 과연 얼마냐 보면 네. 외국인 지분 보겠습니다. 외국인 지분 KB금융이 66%예요. 네. 그다음에 KB금융 말고요. 하나금융지주도 보니까 이 하나금융지도 외국인 지분이 보면 64.7%입니다. 자, 그럼 지금 일주일 동안 외국인들이 3조를 샀습니다. 그럼 외국인이 뭘 사겠습니까? 자기들 많이 갖고 있는 거 좀 사면 되잖아요. 그래서 은행주를 사버리니까 배당도 물론 받지만 자기들 많이 갖고 있는 주식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네요. 그래서 하나금융주나 KB금융 지금 보시면 KB금융을 이렇게 보면 오른쪽 하단이 이제 차트 이게 보시면 외국인이 최근 들어 11월부터 샀고요. 하나금융지주. 근데 KB금융지주는 그 전부터 많이 사가지고 올해 8월부터 계속 샀다가 최근에 더 사고 있잖아요. 근데 기관도 안 사고 외국인 계속 개인은 계속 팔고 외국인 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외국인 샀던 주식. 그럼 외국인이 돌아온다 그러면 외국인이 갖고 있는 주식을 먼저 사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외국인이 갖고 있는 주식들 최근에 만약에 44% 있던 삼성 SD에다 그럼 42만 있다 외국인 그냥 사버리니까 한 지분의 1% 사니까 그냥 50만 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이 돌아온다 그러면 외국인이 좋은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을 사면 좋은 투자 아이디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배당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좀 있었네요. 그 부분들 체크해 주셨고요. 자, 이광무 전문가님, 목캔디, 용각산, 도라지 배즙, 스트랩실 꼭 드셔보시라고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하고 계십니다. 천천히 좀 편하게 말씀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 은행주들의 앞으로 배당 메리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체크하고 계실까요? 이미 이제 시장에서 알려진 대로 이 배당에 대한 기대감은 올해 이제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네. 배당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키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은 KB금융을 저도 이제 봐야겠는데 이 종목의 이제 주가 상승률이 가장 좋아요. 왜냐면은 대형 은행 지주사들 중에서 실적 상승이 가장 컸고 그럼 배당에 대한 기대감을 먼저 받아왔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일단 여기에서 이제 더 기대되는 거는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프루덴셜 그 금융 이 생명 기업의 그러니까 그 생명보험 기업을 네. 새롭게 인수를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KB금융이 이제 그 자산 운영에 대한 기대감을 추가적으로 확충시키면서 모멘텀이 더 커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주 안에서도 좀 더 이 모멘텀을 여러 가지 더 수집을 할 수 있었다는 거고, KB금융 금융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네. 배당에 대한 매력 먼저 보여주고, 그래서 개인들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네. 뭐 앞에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외국인의 고정 지분이 좀 많았었고, 그리고 워낙에 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합니다. 방향성. 뭐 당장의 오늘과 내일의 시세 차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방향을 보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KB금융과 같은 이렇게 모멘텀이 더 수집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수급 추이가 더 좋았다라는 것이고요. 네. 만약에 이제 이 은행주에 대한 평가를 본다라면은 뭐 단연코 KB금융 위주로 먼저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 KB금융에 대한 이야기들은 저희가 사실 오늘 처음 얘기한 것이 아니라 10월 중에도 이야기를 해왔던 주제였습니다. 네. 예, 그때도 이제 KB금융을 먼저 최선호주로 얘기 드렸었고 KB금융에 대한 모멘텀에 대한 그러니까 이 자산 운영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져 있다. 이 부분들을 좀 알려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이 좀 많이 올라왔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은행주 얘기할 때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올해에는 계속해서 금리가 조금 초저금리 시대였어요. 내년에 이제 금리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좀 나오고 있는데 내년 금리 전망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추세적으로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금리를 이제 먼저 예측할 때는 항상 경기를 같이 봐야 되거든요. 네. 경기가 좋아지면 돈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저금리 시대고 이제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돈을 안 쓰니까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구조적으로 금리를 올라갈 수 없는 상승이 잘 안 되거든요. 돈을 빌려서 쓰는 사람은 기업 입장이에요. 어디 빌려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올려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이제 돈이 부족할 때는 서로 돈 빌려서 막 투자하니까 금리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경기가 이제 좀 좋아지면 그동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세계적으로 우리도 그렇고 주축 기업들이 이제 위축돼 있다가 이제 돈을 빌려서라도 뭔가 좀 해보겠다. 그러면서 경기가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금리가 올라가는 건데. 그래서 지금 벌써 10월 달부터 조금 턴한 걸 보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원래는 미국의 금리는 벌써 8월에 한번 급등을 했었습니다. 8월에 급등했다가 다시 했거든요. 그래서 8월 달에 미국의 금리가 잠깐 급등할 때 주가가 확 빠져버렸습니다. 빠졌다가 다시 금리가 안정이 되고 올라가다가 이제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금리가 초기에 급등을 하게 되면 금리가 급등하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전체 경기가 좋아지니까 다시 경제 지표 때문에 주식이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과정을 경기가 회복되는데 왜 주식이 빠지지? 금리가 올라가고 그런 생각을 꼭 이제 해줘야 되고요. 그 초기 단계. 그 다음에 금리가 계속해서 아무리 올라가도 주가는 안 빠지면서 주가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와 주가가 동행을 하거든요. 길게는 초기에는 이제 악재로 작용되고 그래서 우리도 지수가 이렇게 가다가 금리가 이제 상승이 내년 뭐 본격화됐을 때 한번 주식이 크게 흔들렸다가 그 다음에 다시 강세장 가거든요. 그때 흔들릴 때 우리가 강력히 사는 구조를 이렇게 미리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결국은 이제 경기가 이제 내년에 전 한 3% 정도 이상을 올해 워낙 나빴기 때문에 기저효과 네. 때문에 성장할 걸 보이기 때문에 시중 금리 구조적으로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상승할 때 이제 전체적으로 피해 업종이 뭘까를 생각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그것을 좀 이따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리가 상승했을 때 피해 업종까지 우리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광호 전문가님께서는 내년 금리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당연히 이제 경기 부양 정책에 따라서 이제 금리 변동도 나올 거라고 네. 보여지는데 이 시장에서 이제 금리라는 카드를 쓰는 이유는 만약에 경기가 좀 어렵다, 부진하다라고 평가하면은 돈을 찍어내서 돈을 푸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생활 경기를 유지하거나 아니면은 기업들 위치에서는 재투자를 해서 다시 한번 이제 일에 대한 이 여지를 계속 만드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그것도 새롭게 뽑아낸 돈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부의 입장에서도 혹은 이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그 네. 돈을 다시 가져와야 되고 그리고 돈에 대한 뽑아낸 것 이제 그 푼 것에 대한 회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금리 변동인데 쉽게 말해서 마이너스 자금들을 풀었다가 그 돈을 회수할 때 이자를 더 받게 되는 거고 자금에 대한 회수에 대한 목적을 좀 띄는 거는 금리가 낮으면 대출에 대한 이 환경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대출 회수 목적이 좀 커져서 진행되는 것인데 그 대출 회수는 언제 할 것이냐? 네. 은행이 참다 못해서 이제는 걷어야겠다가 아니라 경기가 어려웠으니까 풀었으니 경기가 호전되면은 다시 걷어들인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얼마 전에 계속해서 이 현재 유지를 연준에서 이제 저금리 기조를 동결했습니다. 동결했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반드시 조건을 붙였어요. 추가적인 경기 부양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내용들이
이제는 미 대선 이후부터 해서 강력한 경기 부양 정책 의지가 큰 바이든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경기 부양에 대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배경에 10월 이제 3분기 이후부터 해서 기업들의 실적 전환이 나오고 경기 지표들이 호조로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방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올해는 연준이 유지를 했지만 내년에는 경기에 대한 회복기에 그렇죠. 따라서 걷어들일 수 있는 금리 그렇게 되면은 인상을 금리 인상에 할 대한 수 있다. 부분이, 그러면 수혜주가 되는 은행주들이 올랐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은행주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이냐, 좀 주의해야 될 포인트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 볼까요? 은행주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경기 민감주다. 저 경기와 동행한다. 저 경기가 고성장을 계속 지속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주는 장기 투자가 아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요. 네. 모멘텀 주식이다. 저 경기의 모멘텀.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는 같이 가는데 경기가 나빠지면 무조건 팔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2018년도에 끝없이 은행주를 팔려고 그러죠. 근데 이제 이번에 9월부터는 계속 은행주를 저도 올려주고 좋다고 그런 게 바로 경기가 내년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경기 회복 시 이제 추세 상승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은행주를 사나 다른 어떤 경기 민감주 사나 비슷합니다. 수익률이. 왜 그러냐면 같이 동행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KB금융이 최근 들어서 8월 달에 34,000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47,000이니까 거의 13,000 올랐죠. 그러면 다른 경기 민감주도 비슷하게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KB금융을 팔아가지고 경기 민감주 다른 거 산다. 그래도 비슷해요. 수익률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밑에서 잘 사는 분들은 그냥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금리 상승과 경기 회복은 동행을 한다 그랬고, 그다음에 은행주도 주가가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 은행주 상승, 금리 상승 같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 있죠. 요게 지나고 나서 한 1년 정도 가게 되면 금리 상승 이렇게 은행주도 가게 되고, 그다음부터 부동산이 빠집니다. 그래서 금리 항상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이렇게 보면 좋다가 경기가 그다음에 하면 금리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 이후에 부동산이 늦게 반영해서 부동산이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우리도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부동산의 추세 반전이 하락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금리 물론 이제 과거에 1%뭐 지금은 이제 대출 금리가 2.5에서 2.7까지 이렇게 올라왔을 거예요, 대다수. 그런데 4%대로 대출 금리가 올라갈 수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지금 시중 금리가 지금 이제 여기서 한 1%만 좀 올라가도 당연히 대출 금리 1.5% 올라가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영혼까지 끌어다가 부동산을 샀던 분들은 이자 부담이 늘어가기 때문에 네. 아주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경기가 회복돼서 경기가 회복되면 부동산 올라가겠다. 이것은 반대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네. 저금리하고 뭐 대출 받아서 주로 하는 것은 이자가 쌀 때는 가능하지만 이자가 비싸면 다시 그 하우스 푸어라 그러죠.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면 오히려 그걸 걱정해요, 부동산은. 그래서 꼭 생각하시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은행주에 대한 주의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장기 투자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서 부동산 하락에 대한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된다는 점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광우 전문가님, 은행주 어떻게 접근할까요? 앞에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로 올라왔다고 했잖아요. 네.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이제 대출에 대한 부분들을 회수 목적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대출을 해준 이제 그 성격에 대한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그 올해 상반기를 지나고 하반기가 되면서 3분기 때 요주의 여신이 늘어났습니다. 네. 이건 뭐냐면은 아까 앞에서 해줬던 대출에 대한 성향 자체가 대출을 해줬지만 불안한 거예요. 뭔가 대출 회수에 대한 그 대출 회수에 대한 부분들 성격이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대출에 대한 대상자가 불안한 네. 자금들, 대출을 다시 회수를 회수하기가 하기가 어려울 수도 어렵겠다. 있다. 이제 이런 자금들이 굉장히 늘어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물론 이제 이 꼬박꼬박 이자도 잘 내고 대출도 잘 갚고 한다라면 은행 입장에서는 부담이 전혀 없지만 네. 이게 이제 잠재적인 부실 가능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은행주들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로 올라왔지만은 이런 것들이 오히려 현실로 다가와서 잠재 부실로 나타난다면은 은행주의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
네. 그래서 앞에서 최병훈 전문가가 정말 이야기를 잘 해주셨는데 은행주라는 거는 그래서 장기 투자의 목적을 가질 수는 없다. 저도 그 말에는 동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분과 함께 은행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관련 종목 진단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레이스풀 그레이님의 종목입니다. KB금융 가지고 계십니다. 37,000원에 20% 가지고 계시고요. 오늘 47,000원에 10%를 익절했습니다. 이제 남은 10%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고민을 하시거든요. 향후에 하나금융 눌림목에서 매수가를 괜찮을까요? 안전지향 투자 성향입니다 하시면서 자세히 좀 올려주셨는데 자, 은행주 가운데서 KB금융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레이스풀 그레이님은 아주 잘 샀는데 20% 사가지고 10% 팔아먹고 다른 거 가고 그러면 약한 걸 삽니다. 지금 가장 강한 게 KB금융인데 그러면 강한 걸 사서 덜 올라갔던 거 사면 항상 그래다가 1등주를 팔아서 2, 3등주 사다가 꼴등주 사고 그래서 복리 효과가 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부터 사가지고 있는 분들은 1초도 고민하지 말고 37,000원, 4만 원 사시면 그 가격까지 안 내려갑니다. 이제는. 그러면 20% 샀으니까 비중은 줄일 게 아니라 가만히 갖고 있고 내려가다 올라가든 내년에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바닥 대비해서 기본적으로 5만 5천까지는 갑니다. 그러면 5만 5천, 5만 대 가면 이게 3만 7천 사서 5만 대 가면 수익률 아주 크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팔고 또 다시 이렇게 바닥에서 시작하는 주식을 사가지고 가는 그게 좋죠. 그러면 아마 은행주가 어느 정도 가고 나서 내년에 다시 정권주에 한번 큰 시세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팔 때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월봉 차트도 보면 KB금융은 제가 보는 박스권 상단 4만 5천 돌파 있는 상태고요. 하나금융지주는 아직 돌파를 못하고 매물이 엄청나게 많죠. 여기부터. 그러면 하나금융 매물이 있는 상태고요. 강력한 저항이 있고 KB금융은 돌파해버렸습니다. 돌파해버렸고 KB금융은 누가 샀습니까? 주력인 외국인이 다 갖고 있는데요. 그리고 하나금융지는 외국인 조금밖에 안 샀죠. 기관이 갖고 있죠. 기관이 못 올립니다. 지금 외국인이 장세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하나금융, KB금융은 자 중요한 게 외국인 비중이 있습니다. 이 주식은 지금 외국인 비중이 66%거든요. 가만히 갖고 있다가 69% 이상 가면 비중이 그때 파시면 고점이에요. 항상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3% 더 살 때까지 기다리면 3% 사면 얼마나 사겠습니까? 3%는 전체 기본 보시면 4억 주인데 1,200만 주 사야 되겠죠 앞으로. 그런데 1,200만 주 사야 되는데 외국인 이제 장이 좋아지면 120만 주 샀죠. 오늘 140만 주. 앞으로 이거보다 10배로 더 사야 돼요. 주가 많이 가겠죠. 그러면 잠깐 조정 이런 거 보고 또 팔았다 다른 거 가지 말고 이 주식 그냥 들고 있으면 되는 거죠. 이제 내년까지 그 경기 회복될 때가 간다는데 팔아먹지 말고 내려가면 더 사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한 30% 사놔야 되겠죠. 20% 사가지고 20% 먹었다고 금방 나오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보유. 네. 자, KB금융 쭉 보유하자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이광무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이제 은행주들이 왜 올랐는가? 내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다. 근데 그게 내년이다. 네. 그러면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까지는 모멘텀이 있는데 지금 매도할 이유는 없고 그리고 굳이 이걸 또 팔아서 하나금융을 들어가는 것도 의미가 없고 네. 그대로 들고 가시는 게 맞겠고 안전적인 투자 성향이라는 거는 사실은 금리에 대한 선택을 잘 보셨는데 주가가 바닥에 있는 걸 산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올라와 있는 금융주들이 아니라 이제 다시 한번 또 경기가 회복되었을 때 선택돼야 되는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들을 볼 수 있다.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조선주들이 크게 올라왔잖아요. 사실 네. 조선주들의 악재가 뭐였냐면은 수주절벽이었거든요. 근데 수주가 이제 하나 풀렸어요. 고작 풀린 게 2천억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기조라면은 이제 다음 선수는 건설주들 보셔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찾아가신다라면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 바닥에 있는 업종 섹터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안전지향이라고 보신다라면은 그쪽으로 차익 실현 물량들 그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KB금융에 대한 이슈 종목 진단까지 해봤고요. 자, 오늘은 두 분과 함께 은행주에 대해서 앞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과 함께 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야인스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